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방문 요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시급이 조금이라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처우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관련된 영상을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9,860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9,620원보다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2.5% 올랐습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이 월급을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의미가 크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시급이 중요합니다. 이 시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9,860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주휴수당은 얼마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휴수당이 1,924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휴수당이 1,97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 경력이 몇 년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1년차든 2년차든 3년차든 상관없이 1,972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족 요양보호사 분들은 일반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보다 시급 자체가 워낙 셉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 일단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차수당을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이제 연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1년차는 1시간당 416원, 2년차부터 3년차는 567원. 이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연차수당 역시도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저 시급과 그리고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합한 포괄시급, 즉 말해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받는 1시간짜리 시급은 얼마냐, 이건 이제 다 합한 금액입니다. 최저 시급에다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합한 것이 포괄시급인데 1년차의 경우는 12,248원, 2년차에서 3년차는 12,399원, 4년차에서 5년차는 12,437원, 조금씩 오르죠. 근데 뭐 15년차, 14년차에서 15년차가 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많은 센터에서 2024년도 시급을 얼마를 줄 계획을 갖고 있느냐, 대개 보면 이 기준입니다. 12,399원. 근데 굳이 뭐 1원을 뺄 필요는 없으니까 12,400원. 이게 이제 아마도 보편적인 시급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든 2년차든 3년차든 4, 5년차든 거의 대부분 12,400원을 기준점으로 그렇게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 298원에서 307원 정도가 올랐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받지 않고 바로 이 최저 시급 이걸로 계산을 원래는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족 요양은 워낙에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이 금액을 주지 않고 훨씬 많은 금액을 줍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센터는 앞서 설명했던 그 시급 이하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센터장 또는 이제 제가 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여하튼 그 센터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주 또는 대표. 이분이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더 줘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최소한의 그 시간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그 이하로는 줄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센터든 요양원이든 어느 센터인지 어느 요양원인지 따라서 시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센터든 요양원이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민간이 알아서 월급을 주게 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요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센터 여건을 고려해서 센터에서 알아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센터와 요양원은 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종사자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나 사업 운영비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까요?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요양원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7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마다 받는 임금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 채널에서 어떤 센터는 어떤 요양원은 얼마를 주는데 우리 센터는 우리 요양원은 얼마밖에 안 주더라.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취지상 센터마다 임금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양보호사분들은 센터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높은 급여, 임금을 주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시급을 많이 챙겨주느냐. 그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센터장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시고 수급자 어르신도 아주 젊지 않으시고 보호자도 착한 분이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한 근무 조건을 찾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것은 기본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시급.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센터를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겪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달 늘 아쉬운 게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이면 당연히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몇 가지 차후 개선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증수급자 대상의 가산,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씩 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점차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 2.5명 또는 수급자 2.3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비치하는 것인데 2025년까지는 2.1대 1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 장비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왜 하느냐? 바로 요양보호사분들이 수급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어떤 이제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폭언이라든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반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임금이 상향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하면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명찰 녹음기 또 이제 승급제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지역마다 처우 개선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고 처우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분히 선언적입니다. 어떻게 처우 개선할 것인지 내용이 쓸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묻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처우 개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있습니까? 시급, 임금입니다.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임금을.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백날 이런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요,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요양보호사들이 아주 이직을 많이 하는데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요양보호사들은 바로 이것을 원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만족한다. 그것을 가장 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 요양시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그리고 처우 이것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 센터 중에 어떤 그 분들은 이제 제 채널에 아주 그 무서운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센터는 무슨 뭐 흡혈귀다. 그런 표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일한 것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너무 작다. 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딜까요? 예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케어링입니다.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죠. 어머니들 요양보호사분들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장민호, 정동원. 저도 이제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케어링의 홍보 대사 역할을까지 한다는 거 보고 이 케어링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뭔가 규모가 있고 뭔가 좀 체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1년 전에 이런 영상 요양보호사님들 시급 높은 센터 찾고 계시나요? 딱 1년 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근데 이 케어링은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어링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일반 방문 요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시급이 14,000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12,200원에서 13,000원. 그러니까 13,000원까지 준다면 꽤 많이 주는 것이죠. 역시나 12,200원에서 12,400원. 그닥 높지 않죠. 그리고 또 12,200원에서 12,500원. 이게 업계 평균입니다. 업계 평균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 센터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 12,500원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12,500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0일 했더니 딱 100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여기는 똑같은 조건일 때 케어링 같은 경우에 1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른 센터보다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은 역시나 이제 올랐다고 그럽니다. 하루 700원이 올랐고 올랐다지만 14,000원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0분 가족 요양을 할 경우에 월 44만 4천원이 됩니다. 20일 기준으로. 그리고 90불인 경우에는 월 95만 150원. 이렇게 이제 31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는 대체 공단으로부터 얼마를 받길래, 그리고 이제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는 금액, 이제 이것을 다 계산하면 센터는 60분인 경우에 1시간이죠. 60분인 경우에 24,120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케어링은 바로 24,120원 중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22,2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기는 거 없이 주고 있는 거죠. 90분을 볼까요? 90분 같은 경우에 더 심합니다. 센터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9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면 센터는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32,510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케어링은 365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중에서 이만큼을 주는 것이죠. 이만큼을. 그러니까 사실상 센터는 얼마가 남게 되는 것이죠? 2,000원도 남지 않습니다. 2,000원도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센터는 어떤가? 일반 센터 같은 경우에 또 2024년이기 때문에 조금 오를 거예요. 작년 같으면 17,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어쩌면 이건 제 예상입니다. 18,000원 정도는 주지 않겠나. 많이 주는 데는 2만 원 정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케어링에 미치지 못합니다. 케어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업계 최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권익 증진 장려금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케어링 요양보호사로 이제 근무하시게 되면 첫 달인 경우에 5만 원을 권익 증진 장려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캠페인이니까 정말해서 케어링 쪽으로 많이 오시라. 그런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첫 달 급여가 5만 원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얼마 됩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하면은 90분의 경우에 가족요양 90분의 경우에 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요양도 아니고 일반 방문 요양이 아니라 가족 요양인데 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겠습니다. 최대 117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5만 원을 더하면 뭐 좀 더 올라가겠죠. 아무튼 이와 같이 권익 증진 캠페인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좀 일반 센터랑 다르다. 이제 이 느낌을 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업계 최고 급여를 주게 되는데 가족요양 90분인 경우에 월 95만 원, 일반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최대 14,0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추가 장려금 5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현재 약 1만 명, 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케어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은 뭐냐면 2003년 3월달에 있었던 요양보호 사랑의 축제. 물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케어링 나왔죠. 케어링.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다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상당히 들떠있죠. 뭔가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요양보호사분들은 자기가 속한 회사 케어링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과연 일반 센터에서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대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케어링은 보건복지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돈만 버는 곳이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좀 요양보호사들의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케어링은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를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1522-6585. 대한민국 1등 방문 요양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 요양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 이 케어링 아무래도 다른 센터에 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요양보호사의 시급만큼은 확실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에 제 채널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권익 그리고 처우 정말 입이 닳도록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케어링이 상당히 다른 센터에 비해서 좀 규모가 크고 잘 나가고는 있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내용과 너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곳에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